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5%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3,300포인트 근처죠. 저항 맞고 좀 떨어졌고, 이렇게 분봉으로만 보셔도 워낙 조금 과열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커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수렴의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수렴의 어떤 꼭지점 끝에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방향을 잡게 됐을 때 이제 상방으로 잡게 되면 방향을 한번 파동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턱 하고 꺾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천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방으로 이제 고개를 5일선 타고 틀면 3,300을 한번 또 돌파 시도하러 가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변동성 있는 흐름을 이어오다가 지금 수렴의 구간에서 고개를 살짝 틀어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스피 이제 이날 고점 찍고 나서 정말 여러 전문가들 방송에서 이제 깊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인버스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방송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조정보다는 얕은 건강한 조정 후에 한 번 정도 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라도 이번 이 조정이 사실은 근데 그렇게 충분한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 대비하면 조금 너무 얕은 조정이어서, 혹시라도 여기서 3,300 뚫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때는 저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궤가 같기 때문에요. 지금 캔들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도 어떤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일단은 고개를 살짝 그래도 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의 끝에서. 그래서 고개를 틀면 지수랑 같이 한번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한번 정말 찍으러 트라이 한번 갈 거고요. 코스피는 3,300을 트라이하러 한번 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또 전고점 넘고 10만 원을 뚫어내는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때는 정말 조금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물론 그때 가서 또 어떤 시나리오는 다시 짜봐야 되는 거고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좀 얕은 조정 후에 나오는 오버슈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혹시 오버슈팅이 나오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강세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까지 돌고 2차 전지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건 이 2차 전지라는 섹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모멘텀은 상당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요거 관련주로서도 저도 평소에 계속 관심권을 좀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한농화성, CIS는 그 전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조정도 없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은 한농화성이 좀 잠잠하다가 상한가를 한 방에 좀 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TSI도 한 22%대인가요? 상승 있었고, 이수화학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어제 저희 후배랑 같이 곡물 가격이랑 곡물 가격들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 딱 떠오르는 게 경농, 그 다음에 조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펼쳐봤더니 그냥 바닥권에서 크게 이렇게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양새는 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실 넘어갔던 재료였는데 오늘 이게 바로 재료로 형성이 되면서 뭐 인바이오,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뭐 경농 이런 종목들이 뭐 조비도 상승이 좀 있었고요. 테마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뭐 얼마나 강하게 주도 테마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은 있어가지고요. 원래 잘 그렇게 매매를 하는 테마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자꾸 시장에서 벌어지는 뭐 이제 나타나는 뉴스들 뭐 이런 부분들 자꾸 생각하고 제 종목들 찾아보고 이러면서 항상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항상 저도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 안에서 내가 자꾸 재료나 뉴스를 생각하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런 어떤 재료 매매 같은 것들이 내가 직접 찾아서 발견한 재료를 가지고 또 종목 찾아가지고 매수를 선취매를 해가지고 어떤 그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굉장히 또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매매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 매매도 저는 좀 즐겨 하고요. 저는 뭐 이런저런 매매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저희 리딩반에서 보면은 재료 매매는 보통은 제가 스윙으로 좀 가져가는 측면이 크죠. 그 재료가 반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상한가 나오고 이제 눌림 구간에서 뭐 매매하는 것들은 보통 단기 매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저희 리딩반에서 엊그제네요. 라닉스를 요 이제 이음봉에 사가지고 요때 사가지고 원이 좀 크네. 요즘 가격에 사가지고 다음날 뛸 때 뭐 한 7.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재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제가 한 이틀 연속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틀 전에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요거 맞는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추가돼야 될 문장이 있다. 달리는 말이 잠깐 쉴 때 올라탔다가 다시 달리면 그때는 또 매도하고 이렇게 박자를 타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라니스라는 좋은 종목이 자율주행 쪽에서 대장 역할하는 좋은 종목이 출현을 했으면 얘가 올라갈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냥 상한가를 갈 때 물론 돌파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시는 분들 본인의 매매 원칙이 확고하고 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뭐 이제 돌파 매매로 가는 말이 갈 때 올라타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 보시는 대부분이 아마 초보분들이실 거고 아직까지는 이런 어려운 매매,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운 매매를 할 만큼 본인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쉬운 매매들은 사실 이런 매매들이에요. 잘 가던 말이 달리던 말이 이제 잠시 쉬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종목이나 재료를 보면서 고민은 해볼 필요 있겠죠. 한 번 쉴 때 내가 좀 공략을 해볼 건지 두 번 쉴 때 공략을 해볼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한 이음봉까지 좀 기다렸고요. 연날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졌죠. 근데 이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지던 애가 1900억, 3000억씩 터지던 애가 거래량 이렇게까지 급감을 했다라는 것은 매수의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공략을 고민을 하다가 좀 아쉬웠던 종목이 센트럴 모텍이거든요. 거의 같은 자리죠. 라닉스랑 같은 자리입니다. 상한가 나오고 이틀 쉬는 이 이음봉의 5일선 눌림목에서 접근이 들어가서 내일 반등이 나오면 팔고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왜 안 샀냐면은 요때의 이런 전력을 보면서 좀 더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뽑고 나서 끝까지 죽여버리는 좀 트렌드가 있어서 요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시간에서 움직임이 좀 있어서 내일 반등이 좀 나오려나
싶어서 그냥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자리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달리던 말이 잠깐 쉴 때 사가지고요, 차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는 겁니다. 이런 매매들을 하셔야 차분히 본업하시면서 너무 주식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얘기 하다가, 야, 이제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바닥권에서 내가 미리 좀 선취매하는 것들은 스윙의 개념으로 좀 많이 들고 가고요. 이제 트레이딩의 개념, 단타 개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이제 종목을 저희가 매수가가 9,000원 살짝 위였던가? 그래서 얘도 이제 폐배터리 예전에 이제 급등이 한번 있었거든요. 현대차랑 LG화학이랑 600조 폐배터리 사업 진출에 이제 뭐 공동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 재료가 최근에 뭐 특히나 LG화학, 현대차 두 기업 다 워낙 지금 핫한 상황이었고, 배터리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폐배터리 이제 관련된 재료가 다시 한번 충분히 기대감이 남아있고 한 번 정도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봐서 저희가 9,000원 살짝 위 정도 가격대에서 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요날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요 가격에 가지고 있다가 뭐 매도 타점은 항상 보면은 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절반 팔고 기다렸다가 요때 절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료 매매는 좀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고, 요날 한 15% 정도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요. 이제 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뭐 한 다양하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타는 뭐 한 3% 이상, 한 3에서 10% 정도, 스윙은 뭐 한 5에서 한 20% 사이, 이렇게 좀 추구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좀 잠깐 샜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돼 가지고 동방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일단 오늘 상한가가 풀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요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조정 없이 올라왔으면 떨어질 때도 조정이 없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고가권에서는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마시되, 단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만약에 상한가 풀리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첫 투매만 한번 노리셔라. 오늘 첫 조정, 첫 투매만 한번 노려서 이거 반등 먹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밑으로 얘가 5일선이 뭐 올라온다거나 어찌됐건 요 사이에 갭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이 주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혹시 뭐 첫 투매를 이런 구간,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지지가 일어났던 뭐 이런 구간들에서 공략이 들어갔으면 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첫 투매의 반등 구간, 이 오늘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이후로는 물론 얘가 조정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캔들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도 이 윗구간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조정을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동방이랑 KCTC나 KTH는 같이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동방을 당연히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 차라리 후발주로 올라온 애들 중에 뭐 인터파크나 쇼박스 이런 애들을 차라리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급등이 나온 시점이 동방이랑 KCTC랑 KTH는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KCTC랑 KTH는 그냥 동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방이 대장이고 얘네들은 후발주기 때문에 2등주 3등주기 때문에 동방이 반등 13% 나올 때 얘네는 이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훨씬 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런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방만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어제 인터파크랑 쇼박스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관점이 되냐면, 동방이 혹시라도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 인터파크나 쇼박스 얘네들이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KCTC, KTH는 매매하지 마시고 동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인터파크 쇼박스다. 쇼박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애플, 현대카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얘네들은 반등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왔고요. LG전자도 뭐 매매가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리딩방도 나라 M&D를 가지고 있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저항대를 두고, 나라 MMD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요때쯤인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저항대, 그리고 요 정도 어찌됐건 요 가격대 14,000원 가격대랑 13,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제 기준에서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14,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리딩방은 반 팔고 반은 지금 홀딩하고 있거든요. 14,000원 돌파하고 한번 슈팅 나오는지 보려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나인테크랑 나라 MMD 둘 중에 고민하다가 나라 MMD를 샀는데, 나인테크가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아무튼 LG 전자도 제가 차트를 좀 그어 드린 대로, 얘도 제가 요때였나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멘트 드린 대로 좀 모습들이 흘러갔고, 반면에 애플 현대카는 지금 조금 며칠째 조용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 며칠 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시소게임처럼 다시 애플 현대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소게임 됐는지 좀 잘 보시고요. LG전자는 제가 어제 요것도 뉴스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LG 전장 사업이 지금 분기 매출 2조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요 뉴스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또 그렇고 보니 어제 제가 이 뉴스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중국 배터리 지금 니켈이랑 코발트가 품귀 우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료 매매가 어떤 재료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될지 한번 뜨거울지 정도 예상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뉴스 정말 잘 찾아보고 그때그때 정리 잘 하시면.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어려운 부분이, 이 재료가 갈 줄은 알겠는데 이 재료 안에서 관심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갈 줄, 이거를 찾아내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뭐 이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찾아보면 뭐 대한금속이랑 요런 게 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웰크론 한택이 니켈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다가 죽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제가 소개드렸던 뉴스가 뭐 이제 소개는 좀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송이 지금 5시 10분인데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테슬라의 지니뮤직이 탑재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지니뮤직은 상한가를 뭐 장중에 거의 그냥 바로 직상한가를 가버렸고, 가온미디어도 21.61% 정도 상승이 나왔고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제가 또 그니까 뉴스를 얼마나, 우리가 주식하면서 뉴스를 얼마나 계속해서 분 단위 한 그래도 1, 20분 단위로는 저는 계속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이 뉴스가 테슬라의 뭐 이제 지니뮤직 계약건, 그러니까 테슬라 측에서는 지니뮤직이랑 계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시간이 4시 24분입니다.
4시 24분에 이제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첫 기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시간외를 봤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시간이 있었어요. 보시면 기사 나온 게 4시 24분이고 4시 30분에 5,04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한가로 지금 직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를 이제 빨리 찾아보시고 3시 20분 주식시장 끝났다고 그냥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안 봐버리고 그냥 어디 이제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지금 이 이제 대참사를 맞으셨을 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간에서도 뭐 뉴스 찾아보고 혹시 모를 악재 대비해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4시 24분에 뉴스 기사를 보고 이때 털 수가 있었겠죠. 4시 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뉴스를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낮은 가격에서 상한가를 이제 큰 수익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이제 고가권에서 상따를 하셨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아무튼 상따 좋아하시거나 상따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시간에서 어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뉴스 계속 찾아보고 혹시 뭐 악재 나올 것은 없는지. 상가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가 참 리스크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냥 상한가 갈 때 사가지고 좀 버티면 다음날 갭이 막 떠버리고 금방금방 슈팅을 주니까,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수익을 주니까 달콤해 보이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그만큼 어렵고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방 큰 손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어떤 주식 구력이 좀 안 되시거나 원칙, 뭐 손절이 좀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상한가 따라잡기 하지 마세요. 정말 깡통차기 정말 좋은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뭐 최근에 이제 이거 보니까 비덴트도 생각이 나요. 비덴트가 이제 빗썸 넥슨에서 빗썸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뭐 사실 무근이라고 나와서 또 장중에 출렁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다음날 빠져나올 기회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려지는 기사가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 일단은 좀 대응하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뭐 괜히 이제 헛된 희망을 품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희망으로 돌리시면 주식 단기 매매 하실 때 되게 어떤 피로합니다. 그냥 좀 뭔가 악재가 될 만한 것들, 좀 불확실하지 않은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홀딩을 해야 됐을 때 뭔가 홀짝 매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항상 노출이 되었을 때는 그냥 대응을 하시고 그 나중에 좀 그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덴트도 아무튼 사실 무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뭐 사실로 밝혀져서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면서 이 고된 시간을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빠져나오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뭐 기회를 노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삼성출판사가 이때 금요일날 11월 6일날 나스닥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잠그고 있다가 사실 무근이라 그래가지고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요때도 제가 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요때도 상한가 풀리고 이때 뉴스 빠르게 찾아보신 분들은 요쯤에는 그래도 손절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좀 빨리 보신 분들은 상한가 근처에서 손실 줄이고 파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이쯤에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삼성출판사를. 근데 또 뉴스 몰라가지고 하염없이 떨어지는데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만약에 홀딩을 해버렸다면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당연히 버텨가지고 빠져나올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거의 한 달가량을 물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 4%, 5%로 끊어낼 수 있었던 매매를 한 달 동안 물려 있는 거니까 이 기회 비용에 대한 손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때도 이제 주제를 삼았지만 주식 시장에서 뉴스는 곧 돈입니다. 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뉴스 잘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이제 루노랑 플러그 파워 수소차 합작사 설립 뉴스로 수소차 관련주 중에 얘네들이 좀 갔었는데 지금 뭔가 좀 시장에서 주도하는 뭔가 좀 강한 그러니까 뭐 상승률을 떠나가지고요 뭔가 좀 약하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승은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시장을 뭐 주도하는 메인 테마의 느낌이 좀 안 들어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요 정도 오늘 뭐 상승 있었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오늘 이제 시원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21선 이제 워낙 정말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 대장주였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때도 항상 이렇게 5일선 반등 나왔고 11선 반등 나왔고 기준선 혹은 이제 여기 21선 반등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항상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진다. 근데 약한 종목들은 반등이 잘 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는 좀 나왔겠지만, 뭐 박셀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그렇죠. 말 나온 김에 뭐 삼성제약도 아마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21선 올라오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얘도 올랐던 그 끼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 번 정도는 양봉 뽑아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한 4시 조금 넘어가지고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 본 상태에서 방송을 해요. 근데 방송을 하는 중간에 시간으로 막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멘트 드리려고 안철수 씨가 지금 주택 74만 6천 원 5년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요 뉴스 나오면 딱 최근에 뭐 있었죠? 건자재 관련주로 예, 급등이 한번 있었던 NX가 생각이 나셔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네요. 얘도 지금 차트도 너무 좀 예쁘고 좋았고요. 이런 차트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쉽네요. 어제 한번 좀 짚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사실 한 30분 정도로 제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 30분도 너무 깁니다. 이거 넘어가면 아예 그냥 안 보세요. 한 20분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 근데 20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또 짧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달리는 말 초보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달리는 말이 잠깐 쉬고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좀 찾아보셔라. 그래서 지금 뭐 애플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쉬고 있죠. 애플 어디 있죠? 일단은 뭐 아직까지 대장은 인포뱅크로 보시면 되겠는데 얘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상승 저항 돌파 여기서 지지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마디마디도 이제 다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쉬고 있는 거고 아마 양봉 하나 뽑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시간에 뭐 이제 찐인지 뭐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나쁘진 않네요. 이거 시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LG 얘네들은 어찌됐건 재료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LG 전기차, 애플 전기차 얘네들은 그냥 조정받으면 샀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조정 나오면 샀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파동이 하나 이제 마무리 될 때까지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주식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흐름이
보시면 지금 모더나 위탁 생산 재료로 기준봉을 하나 뽑아 놓고 지금 요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죠. 얘네도 한번 또 재료가 반영이 또 뉴스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있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가 뭐 생산을 하고 녹십자가 뭐 이제 유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예전에 좀 있었고, 뉴스 자체로는 생산을 맡게 되는 뭐 한미사이언스 쪽이 그 혹시 사실이 된다면은 수혜는 더 좀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뭐 녹십자 랩셀이 조금 더 주가의 힘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도 그냥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흐름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저점도 이렇게 추세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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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 뭐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시라. 그리고 요때 이제 갭 떴다가 죽고 나서 이 갭이 발생이 되었던 이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지되고 돌림이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1선 이탈하면 요거는 조금 힘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